12월 16일 금요일 아침 11시 31분입니다. 어머님하고 실강이를 버렸어요. 아침에 식사를 안 하려고 하시길래. 그러다가 한 2시간 반 동안 실강이를 하다가 사과하고 샤인머스켓을 하나요. 포도하고 무하고 갈아서 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서 거기다 후라이 하나 같이 섞어서 드렸어요. 그러더니 한 그릇을 다 드시네요. 그렇게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하신 분이. 물론 고기가 안 들어가서 서운합니다만은 그래도 우유 들어가고 계란 들어가고 과일이 좀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그릇을 다 비웠네요. 공기 한 그릇을.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흔히들 이빨을 씹을 때 그 치악력의 진동이 뇌에 전달이 돼서 뇌가 발달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씹도록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씹어서 먹거나 죽으러 먹거나 위로 갈 때는 전부 다 그 계일 상태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철저히 갈아서 드리기로 하고, 다만 씹히는 그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씹히는 그 맛을 뭘로 보완을 하느냐, 방법을 3가지를 저는 고안을 했어요. 맨밥을 같이 거기다 갈아서 만든 어떤 그 물체에다가 말아서 드린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맨밥과 갈아서 만든 그것에다가 사과나 배 혹은 포도 같은 약간 씹히는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말아서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사실 전에도 간간히 사과 같은 것은 이렇게 채로 썰어서 국에다 밥 말아서 국에다 드리면 그 사각사각 씹히는 소리가 제 귀에 와 닿는데, 저 즐겁더라고요. 그 어머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흔히 우리가 그 소고기 찌개를 하지 않습니까? 각 집안마다 틀릴 건데, 어머니는 매운 것을 못 드시니까 소고기하고 감자하고 양파, 배추 이렇게 양념을 섞어서 적당한 된장으로 간을 한 다음에 찌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찌개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넣어서 찌개 했겠죠. 그걸 이제 갈았습니다. 근데 갈 때 그것만 간 게 아니라, 그것만 갈면은 조금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사과하고 무 있죠, 무를 넣었어요. 사과하고 무하고 그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 잘 안 갈아지니까 우유를 큰 우유 있죠. 큰 우유에 3분이나 2분 1 정도로 갖다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그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넣어서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았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지금 뜨겁지는 않은데 아직 식지 않아서 냉장고에는 못 넣는 상태인 건데, 우유하고 사과하고 무, 그 다음에 소고기 찌개, 이렇게 해서 지금 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루 3끼 기준 했을 때 일주일은 충분히 드실 양입니다. 이게 지금 고단백, 고지방이죠. 소고기가 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과나 양배추, 그냥 우유가 들어가서 영양도 괜찮아요. 이대로 드셔도 되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씹히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밥을 넣어서, 현재 이 상태는 간이 되는 상태입니다. 밥을 넣어서 드리거나 조금 서운하다면 사과를 채로 썰어서 같이 드리시면 아마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 계획인군요. 계란 후라이 하나에다가 오이를 한 반컵, 그 다음에 이것을 한 5수저, 거기다가 밥 1수저나 2수저, 그 다음에 사과 조금, 그렇게 해서 드릴 겁니다. 수분 섭취가 노인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유를 저는 여기다가 이 액기스를 우유로 희석을 시킬 거예요.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밥을 넣고, 밥 한 수저나 2수저, 양이 한 공기가 금방 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후라이 반숙 넣고 우유 한 100에서 100ml나 150ml, 그 다음에 이걸 넣고 밥을 1수저나 2수저 넣으면은 한 공기 가득 찹니다. 거기다가 위에다 사과를 채로 썰어서 드리면 아마 식감이 없으신 분들 잘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 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변비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맛이 없으면 별로 안 드시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도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드시기 힘드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이걸 드렸더니 그렇게 잘 드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죽으로 드시는 게 건강이나 위 소화 능력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뭐 땅콩 딱딱한 견과류를 먹더라도 목에서 삼킬 때는 거기다 이렇게 물 정도로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식사하시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아침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내일까지도 이런 상태로 드리면 잘 드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점심하고 저녁, 내일 아침까지 드리고 그 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저는 날씨가 추워도 밖에 나갈 겁니다. 어머님께서 어저께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추워서. 감기는 걸리지는 않아요. 제가 완전히 영하 30도 되더라도 얼지 않게끔 매서 아주 단단히 완전 무장하고 헬스 3% 하는데, 밖에만 눈이 오고 찬바람 나고 이러니까 어머님 자체 심리적으로 막 추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나가려다 안 나가고, 이따 오후에 한 12시 반이나 그쯤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오면 그때 한 1시간 정도 산보하고 와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추울 때 산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가족 요양의 한 좀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하고도 관계가 돼요. 저희 어머님처럼 팔다리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똥을 좀 받아내고 식사 먹여드리고 이것이 자식으로서 가족 요양의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다면 엄청 가족 요양은 쉬워요. 똥을 좀 바르내고 식사 드리고 이런 것은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것만 기다리면 하늘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어머님을 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 돌아가시길 기다린다는 이런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낮에 사람들이 자기 갈 길을 따라서 바삐 움직이고 밤에는 빨간 노을이 지고 별이 뜨고 달이 뜨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뭉게구름이 지나가고 가을에는 낙엽이 물을 들면서 떨어지고 겨울에는 소복소복 눈이 쌓이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드린 것이 저는 가족 요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덥든 춥든 꼭 어머님을 밖에를 보여드리거나 혹은 휠체어 산보를 시켜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식사도 더 잘 하시고 또 우리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휠체어 운동이 별로 그렇게 육체적인 운동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걷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손발에 힘이 없으신 분들, 특히나 허리나 목의 근육이 이렇게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중력 저항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 중력에 저항해서 앉아 있거나 설 수 없거나 혹은 목을 가누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휠체어 산보가 엄청 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길거리가 우리나라 길거리가 물론 좋습니다만 울퉁불퉁하죠. 또 경사도 지고 그런 곳을 휠체어 산보로 걸을 때 저는 어머니 모습을 봅니다. 그 울퉁불퉁 할 때 만약에 허리나 목에 힘을 안 주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지금 계속 휠체어 산보를 하니까 그 근육이 살아 있어요. 아직은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달동네다 보니까 10도 20도 되는 도로가 많아요. 그런 곳을 가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죠. 아무리 말 못하는 어머님이라도 공포심을 느껴요. 그럴 때는 가만히 보면은 손으로 휠체어 양쪽으로 꽉 잡으시더라고. 이것도 굉장히 큰 훈련이죠. 그래서 휠체어 산보는 혹시라도 저와 동일한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춥더라도 조금 덥더라도 휠체어 산보를 권장해 드립니다. 휠체어 산보가 말이 이러죠. 이게 지금 휠체어거든요. 이게 휠체어인데 보세요. 휠체어 있고 담요를 하나 깔고 또 하나를 또 깔고 어머님 골반이 약해서 도너츠 의자를 방석을 놓고 여기 앉히시고 또 제가 위에 2번 3번 또 담요로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 오줌 쌀란다, 나 똥 쌀라 한다 해보세요.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환자분들을 이렇게 휠체어에 영하 10도 정도를 예상하고 완전 무장하는 데는 한 1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10분이 다 해놓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 오줌 쌀란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쩐가. 근데 이게 센서가 망가지신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래요.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서, 얘가 지금 화장실인데요, 여기까지 이동해가지고 또 앉혀요. 앉혀가지고 오줌을 싸면은 그나마 덜 서운한데 싸도 안 해요. 센서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쩝니까? 센서 망가진 것도 어찌 보면 자식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를 또 다시 껴안고 거진 반을 들어서 어머니가 다리를 끄시죠. 여기에 또 앉혀요. 또 완전 무장하는데 또 10분 걸립니다. 출발을 하면은 또 화장실 갈란다 이러세요. 이거 지금 말에 이르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땀이 뻘뻘 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한 30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때 여름철은 이런 게 없겠죠. 없다 하더라도 어머님을 껴안고 여기서 앉히고 다시 들어오고 저기 가는 데만 해도 땀이 나요. 차라리 겨울철은 다행이에요. 좀 힘들어도. 여름에는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생을 해서 휠체어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휠체어 산불을 해드립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이거 한번 식사 안 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식감 살리는 데는 사과나 배나 일반 밥도 괜찮습니다. 간을 잘 맞추시고요. 감사합니다.